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제가 이달만 들어서 전세 계약을 3번을 넘게 했어요. 지금 마지막 전세 계약이길 바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들 대출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LH 대출이요. LH 대출이나 중기청 대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차주의 신용 요건. 차주라는 건 돈 빌리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소득이나 기타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에 대한 거예요. 집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뛰었지만 공시가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LH 대출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또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중기청으로 해서 대출을 들어오시기로 하셨는데, 법인은 또 대출 가능 금액이 80%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법인 소유거든요. 법인 소유인 물건들은 뭐 대출 가능 금액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서류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대출 상황이 지난주부터 조금 좋아졌어요. 전세 대출을 완화하겠다라는 발표가 난 이후로 일반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는 분들이 문의가 또 빗발쳤고요. 전세 물건이 없는 와중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는 곳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놓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전세를 놓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세금을 한도만큼,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없다면 그냥 반전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세 1억 5천 이렇게 내지 마시고 그냥 보증금 1억에 나머지 월세로 받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월세를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완화 내용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또 몇 가지 중요한 규제 내용도 곧 적용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전세 갱신을 할 때요. 갱신을 할 때 과거에는 갱신이 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갱신을 하면서 2억 원이 오른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다면 전체 금액에서 80% 이렇게 대출이 됐었죠. 그래서 실은 2억 원을 올리는데도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으로 받으면 2억 8천 뭐 이렇게 대출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남는 여유자금 8천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추가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안 돼요. 못하게 됐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을 나중에 받기도 했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해서 입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거 이제 불가능합니다. 입주 전에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DSR, 그러니까 전체 차주의 대출 전체 규모 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넣겠다라는 게 지금 논란의 요지가 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DSR 안에 들어가면 참 곤란할 거예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꽉 채우고 있으면 추가로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글쎄요, 실제 통과가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단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2억 원을 2년 동안 어떻게 분할 상환을 해요? 원리금으로.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보증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90%를 보증을 해주고요. 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00%,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100%를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보증보험의 비율 자체를 낮추게 되면 은행에서는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한도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상황은 여전히 썩 좋지 않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자니 은행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지니 참 고민이 커지는 시장이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어쩌면 새롭게 재개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렇게 마냥 오르는 것은 사실 전세가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갭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전세가를 두고 하는 투자죠. 전세를 두고 그 사이, 매가와 사이를 갭을 가지고 하는 게 갭 투자니까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를 이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도 전세를 들어가시거나 갱신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만 전세 탈출을 생각해 보셔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을 이제 못하고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오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